DHL에서 내가 올 게 없는데, 주문한 게 없는데, 이게 뭐지? 이게 글씨도 작아서 안 보이네. 5.5인치 OLED 디스플레이 with touch panel and HDMI 포트? 이게 뭐지? 5.5인치를 살 일이 5.5인치 디스플레이가 스위치 라이트. 그 스위치 라이트 개조 25년 1월 달에 시킨 건데, 아니 1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 아니 이거 주문하고 나서 닌텐도 스위치 2도 나오고 램값, SSD값 두세 배로 오르고, 와, 이렇게 많은 일이 있고 나서야 이게 1년 만에 도착을 했다고? 맞네. 슈퍼 OLED. 스위치 라이트 할 일도 없는데, 스위치 2도 안 하는데 이게 스위치 라이트 게 1년이나 지나서 오다니.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스위치 라이트. 그 당시에는 화면도 별로고 저런 게 왜 나왔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기기인데, 지금 보니까 이게 또 엄청난 기기입니다. 이렇게 가벼우면서도 고성능에 배터리 타임도 나름 오래 가고, 닌텐도 스위치 2 같은 경우는 게임에 따라서 2시간도 안 가죠. 자, 그래서 이 제품이 나왔을 때 스위치 라이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희소식이었는데, 이게 디스플레이만 교체하는 거는 아주 고난이도는 아닌데 HDMI 출력까지 포함을 하려면 조금 복잡해지죠. 그래서 디스플레이만 교체하셨던 분들은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 HDMI 기능까지 되는 키트는 오류 때문에 수정이 거쳐지다가 이제서야 다 배송이 된 것 같습니다. 서양에서도 지금 최근에 받아서 리뷰를 하신 분도 있는데, 이게 근데 뭐죠? 이게 왜 왔지 이게? HDMI 출력 문제가, 그래서 아마 이게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특이하네요. 그러면 더 불편한데, 이게 그냥 케이블만 가져가서 출력을 해야지. 이게 그래서 오디오도 따로 분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디오 케이블도 오고. 그럼 뭐 의미가 없는데 이거 괜히 샀네. 네, 이렇게 마이크로 HDMI 포트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제 HDMI 케이블로 여기 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오디오도 받고, 그렇게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요건 또 뭐죠? 네, 뭐 요건 모르겠네. 요거는 이제 마이크로 HDMI 포트. 마이크로 HDMI 포트가 두 개나 들어있네요. 이게 똑같은 것 같은데 실패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두 개가 들어있는 건지. 자, 네, 그리고 툴박스. 네, 개조를 위한 툴박스. 요거는 스피커가 또 이렇게 뭐가 또 바뀐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제품이 유튜버 타키우동과 같이 합작해서 나온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리뷰를 봤을 때는 뭐 이런 거 못 봤던 것 같은데, 이게 1년 만에 오니까 참 난감하네요. 방열판도 추가로 들어있고, 요거는 뭐 스티커 같은데.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내부에 이게 뭐 아주 안전하게 이렇게 또 보내주는 건 또 처음이네요. 미니 게임기 보관해도 되는 그런 케이스에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담겨져 왔습니다. 두 개씩 들어있군요. 케이블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는 하나인데. 네, 아무튼 뭐 난이도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그런 건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뭐 나중에 이 디스플레이만 따로 팔면 한 대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포트도 두 개 주고. 네, 뭐 스위치 라이트 개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죠, 이렇게. 자, 뭐 설명서 없어도 요거는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서는 안 왔네요. 설명서는 없고 여기로 들어가면 아마 있겠죠.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에 들어가 보니까 5일 전에 타키우동이 50분짜리 튜토리얼 영상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이거 튜토리얼까지 할 필요도 없고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런데 이게 없네요. 여기 닌텐도 전용 삼각 드라이버 푸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네요. 십자 드라이버도 없고, 빠진 건지 원래 안 주는 건지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해야죠. 뭐 요거는 그래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계속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약통 같은 거에 이렇게 하나씩 넣어 놓으면 잃어버릴 염려 없이.
네, 이렇게 뭐 분해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나사 다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이제 요 디스플레이 분해하는 게 또 문제인데, 이게 히팅건으로 해도 되고 뭐 알코올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인답게 빨리빨리 알코올로 하겠습니다. 아, 여기 이게 요거 결합하는 거네요. 요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거 나중에 계속 사용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요것도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여기도 이렇게 추가 부속이 있었습니다. 이제 알코올이 살짝 스며들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잘 분해가 됐습니다. 요건 또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혹시 뭐 또 모르죠, 사용하게 될지. 자, 잘 분해가 됐고, 자, 이제 조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요거 조립은 처음이기 때문에 튜토리얼에 나와 있는 대로 뭐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 필요 없는 부분은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넣기가 힘듭니다. 이게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찢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여기가 상당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3.5mm 이어폰 잭 대신 마이크로 HDMI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원래 있던 이 스피커, 이 보드가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이 HDMI 영상 출력을 담당하는 보드에서 발열이 상당히 심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열판도 상당히 두껍고, 요게 또 여기 자리를 차지해서 스피커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요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스피커 사이즈가 많이 줄어들어서 뭐 공간감이라든가 이런 거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요 테이프 단자에 붙이게 나와 있는데, 튜토리얼 보면 요런 부분도 쇼트 가능성 때문에 요런 부분도 붙여주는 게 좋다고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걸 안 쓰고 그냥 통으로 다 붙여버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오리지널 디스플레이 쪽에서 터치 기능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렇게 따로 이런 식으로 터치 버전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터치 안 되는 버전도 아마 그래서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드 때문에
하우징도 가공이 필요합니다. 요 부분 하우징 가공이야 제 채널에서 맨날 하던 거니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제가 스티커라고 얘기했던 게 이게 그라파이트 필름입니다. 그래서 열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면 이런 것까지 만들었는지, 요거를 이렇게 넣으면 이게 투명 케이스인데, 그래서 일반 케이스의 경우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투명 케이스는 조금 애매하네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붙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여기 사이즈 보고 쓰면서 열이 너무 많이 발생하면 나중에 SSD용 그래파이트 필름 같은 걸로 바꿔주면 되니까 일단은 그냥 이 정도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붙어 있으니까 좀 눌리는 게 방해를 받네요. 그리고 방열판도 상당히 작은 게 들어가죠. 여기 가공이 또 필요하군요. 네, 뚜닫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네, 드라이버도 거의 하나도 빠짐없이 다 쓴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마 방열판에 쓰는 것 같은데, 네, 방열판이 짧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도 안 남고 다 쓰기도 쉽지 않은데,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보호 필름을 떼고, 자, OLED 딱 봐도 다르죠. 이렇게 게임이 안 나왔지만 얼핏 보기에도 큰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원래 액정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퀘스트 11 데모 화면으로 비교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교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잘라내서 요 밑에 쪽까지 다 파줘야 이게 이 포트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살짝. 그리고 그 외에는 외관상으로는 뭐가 딱 봐도 다르긴 하죠. 이렇게 그래파이트 필름도 여기 붙였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열이 올라오는 것 같진 않은데, 자, 그럼 화질. 딱 봐도 진짜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색감. 그리고 스피커, 왼쪽 스피커가 작아졌는데 그렇게 음질은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화질 좀 보시죠. 아니, 이게 스위치 라이트가 맞나요? 자, 네, 진짜 선명하죠? 시야각도 상당히 좋고, 진짜 그야말로 소형 게임기 중에 최고가 된 것이죠, 이제. 네, 엄청납니다, 화질. 음질도 그렇게 떨어지는 것 같진 않고. 네, 그리고 발열은 오리지널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번 HDMI 출력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젤다의 전설.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 박스를 사용해야 되는 게 음량 같습니다. 음량이 지금 최대 음량인데 이렇고, 모니터 음량을 100으로 하면 모니터 음량을 올려도 이게 안 되네요. 네, 게임 하는 거는 스위치와 똑같죠. 네, 박스에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 케이블로도 잘 연결되는 거 확인하셨고, 이게 그럼 너무 복잡한데요. 지금 박스에 그러면 오디오는 또 타입C 덱을 또 사용해야 되나요? 이거 너무 복잡한데요. 이거 연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전원도 연결하고. 이게 왜 안 되죠? 이거 진짜 쉽지가 않네요. 이게 외부 출력하는 게. 이게 케이블을 가리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가지고 있는 케이블 중에서 성공률 높은 케이블 거기에 어댑터 연결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이제 소리가 좀 커진 것 같죠? 네, 그리고 설정에서 이 옵션을 꺼주면 조금 더 높은 음량이 나오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게 만약 켜져 있으면 이렇게 음량이 최대로 안 올라가는데 꺼주면 네, 조금 더 많이 올라갑니다. 아까 전에는 100까지 해도 소리가 안 올라갔었는데 80 정도 놓고 네, 이제 사운드 정상적으로 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외부 화면 출력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 세팅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타입C 덱도 이용해야 되고 너무하죠. 그러면 외장에 연결하고 소리가 좀 커진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는 헤드폰 사용 시 음량 제한이 걸려 있어서 아마 네, 그래서 요 정도 해서 볼륨 100으로 하면 조금 낫네요. 네. 조금 더 높은 음량의 모니터라든가 TV로 하시면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낫죠. 그래도 소리가. 본체 스피커가 더 모니터에서 연결했을 때보다 큰 것 같은데 네, 본체 스피커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자, 뭐 어쨌든 이렇게 이 스위치 라이트에서 엄청난 화질 요거 하나만으로도 개조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데 HDMI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OLED 디스플레이 개조는 스위치 라이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꼭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개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OLED 색상하면 또 요거죠. 마리오 원더. 요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색감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뭐 HDMI 개조까지는 그렇다 쳐도 이 디스플레이를 교체할 의미가 있는지. 네, 뭐 엄청나죠? 요거 하나로도 진짜 개조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네, 요런 화질 요것만 봐도 개조할만 하죠. 그리고 뭐 요즘에 휴대용 게임기들 UMPC 배터리 정말 빨리 다는데 이 스위치 라이트 배터리 타이밍이 그렇게 짧지가 않죠. 생각보다. 뭐 물론 이게 OLED가 들어가서 원래보다 한 10% 이상 빨리 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모드로 이런 엄청난 화질에 대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되겠지만 단점, 정말 오래 기다렸는데 HDMI 연결은 되지만 이 음량이 진짜 외부 모니터 연결해서 게임하는 게 화면 크게 즐기려는 것도 있지만 또 음질 좋은 모니터 연결해서 또 좋은 사운드로 즐기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좀 너무 심하죠. 게다가 정상 사운드로 즐기려면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 주문했을지도 모를 정도로 오래 기다렸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약간의 배신감을 안겨준 그런 기기, 그것이 바로 이 슈퍼 5 OLED 이 제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HDMI 모드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 그렇게까지 해서 외부 출력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케이블도 많은데 전원까지 공급해야 되고 USB 덱도 사용해야 되고 정말 어이없는 HDMI 연결이 되겠고 엄청난 화질은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작고 가벼우면서 뭐 웬만한 게임들 다 돌아가는 이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를 최고 화질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작은 게임기들 좋아하시고 스위치 라이트 좋아하시는 분들 요 디스플레이만 교체하는 모드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닥터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